라디오 생활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 지인이요. 네. 거기 뭐 어르신들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중종 때문에 뭔가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문중 어른 이런 거 들었는데 종중? 종중. 종중? 예. 일단 이게 뭔가요? 예. 그 전에 혹시 그 네. 영주 씨는 어디 본관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창녕조가입니다. 예. 네네. 양반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 부르십니까? 네, 소녀. 예. 네네. 우리가 저는 이제 경주 인간인데요. 네네. 예.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그 본이라고 나오죠. 적혀 있, 예.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창녕이라고 돼 있을 네. 거, 저 같은 경주라고. 그럼 경주 김씨도 있고 김해 김씨도 있고 안동 김씨도 있고 맞죠. 같은 김씨지만 이건 선조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조상님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는 동승동본은 네. 또 그 혼인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예. 울면서 막 헤어지는 커플도 많았어요. 네. 진짜. 특히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응팔에 네. 예, 선우하고 보라가 예, 그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원이 위헌이다 결정되고 나서 이제 동성동본도 네. 지금은 뭐 다 아무렇지도 아무 않은 없이 얘기가 됐죠.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물으신 본질로 들어가면 네. 종중이라 하는 것은 일단 본이 같고 그리고 같은 중시조를 같이 모시는 사람들의 네, 그렇죠. 모임이라고 가족들. 예. 네. 그 후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법적 용어로는 네. 같은 조상님의 후손들로 이제 관습상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좀 어렵죠. 예. 아니, 말이. 거기 딱 저도 잘 명확하네요. 외우지 않았는데. 근데 더 명확하게 예. 설명이 되네요. 예, 그 그렇게 부분은. 인위적으로 어떤 그 뭐 조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혈연이죠. 예, 네. 가입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종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여기에서 왜 네.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종중 소송은 네. 뭐 저도 좀 종종 하는 편인데요. 이게 특히 많이 하는 게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그거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예전부터 뭐 우리가 선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땅이라든지 예, 이렇게 예.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소송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군요. 예. 명의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 실제 주인인데 등기 이름만 이제 다른 그 B라는 사람에게 네. 해놓은 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종중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전에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네네. 보통 왜 종손들 이렇게 쭉쭉 그렇죠. 해서 예, 내려오잖아요. 예. 몇 대 독자. 그게 뭐 이렇게. 실은 이제 종중 땅인데 예. 그 이제 종중에 뭐 종손이라든지 그런 사람 앞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같은 그 마을에 이제 같은 뭐 집성촌이고 예, 어차피 같은 다 아는 사람들 알고 사이고. 이게 다 종중 땅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 나와버리고 또 종중 행사에도 안 가게 되고 이제 그럼 문중, 종중에 대한 개념도 좀 희박해지게 요즘 되죠. 좀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 웬일이야? 예, 아이고 가셔야겠다. 네. 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지고 싶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사실을 다 아는 어르신이 보면은 이거는 종중 땅인데 너가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종중 앞으로 등기를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근데 개중 실제로 땅 아닌가요? 아버지가 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중이 우리가 그 땅을 너가 아버지에게 명의신탁을 해준 거니까, 맡겨둔 거니까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서. 해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중에서 받은 땅이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돈을 좀 버셔가지고 미리 땅을 사놓은 거고, 이런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그게 이제 계약서가 있으면 네. 뭐 그 명백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종중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고 하는 시점이 네. 거의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1920년대, 구분하기가 30년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를 뭐
찾기는 어렵죠. 어렵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나 우리 위에 선조가 산 땅인지 아니면 이제 종중에서 맹이신탁한 것인지 예, 그걸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면은 이제 당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원래 종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종족 집단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제 고유한 의미의 종중하고 대비되는 것이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데요. 유사단체요? 예, 오. 종중 유사단체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네. 경주 김씨 중에서 대구 수성구에 사는 남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이렇게 딱 자격을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혈연 관계 중에 자기들끼리 또 무슨 이렇게 단체적으로 예. 모임을 가지고 하는 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네. 이제 또 그걸 종중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네. 이제 소송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종중 상대방이 종중이고 저는 이제 그 개인을 맡았는데 네. 이제 맹신탁 해지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와 보니까 그 모시는 그 선조가 시조가 네. 두 분인 거예요. 두 분이요? 예, 시조가 두 분일 수가 없잖아요. 종중이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이거는 이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받아들여져서 예, 이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하 판결로 이기게 되는데요. 네. 소 각하 판결이라는 것은 요즘 뭐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것 때문에 뭐 법률 용어에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저도 진짜 물어보려고 예,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네. 각하와 기가 예. 자, 어떻게 다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하자면 네. 권투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권투 보통 이제 체급별 경기잖아요. 그러면 링에 올라가기 전에 개체량을 무게를 지잖아요. 그렇죠. 뭐 빵상급이면 몇 킬로, 예, 뭐 라이트, 이렇게, 예, 라이트급, 헤비, 예. 그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링에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탈락. 이게 이제 각하 판결입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네.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뭐 KO가 됐다든지 아니면 판정으로 가서 지게 되면 그건 기각입니다. 예, 본안까지 가서 지면 기각. 본안까지 못 가서 아예 탈락되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야, 예. 너는 권투 싸움할 아직 요건도 안 돼. 이거 사건 자체도 안 돼. 예, 이거랑 예. 진짜 따져봤을 때의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게 이제 각하와 기각 이렇게 네, 또 나누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또 컨트롤 하니까 또 구분이 되네요. 예.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네.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중 땅인지 어르신들 땅인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판례가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은 표징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설치하는데 네. 한데 그걸 한번 제가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명의신탁했는 그 서류가 있으면 뭐 그냥 뭐 완벽하죠. 예, 완벽하죠. 네, 보통 완벽하네요. 없으니까 예. 이제 판례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하는 그 이제 판단한 요소들을 제가 네. 말씀드릴 텐데요. 명의신탁할 당시에 종중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걸 이제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명의신탁이 1920, 30년 일제시대 때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알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등기 명의자하고 종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이게 뭐 종중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거나 대표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종중의 그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종중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러니까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네요. 명의 신탁했을 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종중 일도 안 하고 뭐 저 변방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그런 뜬금없는 사람한테 땅을 맡길 리가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종중 땅이 아니고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등기 명의자가 네. 여러 명이 이제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여러 명 사이를 또 관계를 한번 봅니다. 봐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뭐 형제간이거나 뭐 친척이면 그 개인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먼 친척일 경우 네네 뭐 그럴 경우 사촌이라든지 뭐 사촌, 네, 팔촌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이게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중에서도 뭔가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죠. 그렇겠네요. 한 집에 다 안 예, 몰아지고. 먼 친척끼리 해놓으면은 예. 안 많게도 이렇게 땅을 처분하기 어려울 거니까 먼 친척끼리 이렇게 해놨으면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다 높겠네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야에 그 이제 산을 임야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임야에 이제 공동선조의 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제 그 많이 그 공동선조의 묘가 많으면은 많으면은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겠네요. 한 종중 중에 일부 가족묘 정도만 있다면은 그거는 개인 또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높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네. 보면은 우리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 권리증이라는 걸 네.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하고 재산세를 누가 내야죠. 예, 부담하고 등기 권리증은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이 종중이 보관하고 있으면 종중 땅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 개인이 이때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왔고 네. 등기 권리증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게 진짜 또 네, 중요하겠네요. 예, 재산세 내는. 그렇죠. 예.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게 종중 땅이냐 네. 아니면은 개인 재산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주 김 씨는 땅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저도 예. 뭐 독자 멧돼 독자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은 네. 예,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알고는 있어야겠네요. 예.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